오늘은 비명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2023년 2월 27일에 치러진 1차 표결은 부결되었고, 같은 해 9월 21일에 치러진 2차 표결은 가결되었으나 대한민국 법원은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전후로 비명계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발부부터 체포동의안 가결까지의 상황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 대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이 대표 사퇴 안 하면 당 쪼개질 수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하는 리더십 보여야. 가결했나 부결했나 색출.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이냐? 다음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비명계 발언입니다. 비명계 친명계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재명발 먹구름 여전. 진정한 소통 리더십 보여야. 부부끼리도 이혼 생각한다고 이혼을 하느냐? 그냥 마음속 불만. 이재명, 당 사랑하는 다른 방식 인정해야. 아무 거리낌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공격적 발언을 일삼았던 비명계가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진 이 대표를 의식해서 말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민주당 소속이지만 정작 민주당이 단일 대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비명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6.29 민주화 선언 이후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민주주의의 부산물인 다양성, 대화, 협력, 소통 등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여야 간 협치였는데요. 그러나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나 수구보수 언론, 그리고 그들과 결탁되었던 수구보수가 개혁되거나 법적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을 간과한 채 섣불리 협치를 시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뒤바꾸어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이었던 수구보수의 불이한 행태에 맞서 싸우고, 협력은 협력대로 하면서 여러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임기가 끝난 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을 이유로 들어서 다시금 협치가 강조되었고, 이때 협치에 대한 어떠한 기준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 협치, 새 정치 등을 이유로 들어서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인재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민주당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단순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띠는 자들을 영입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이나 대표성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던 조응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뒤 현재는 국힘으로 넘어간 조정훈 의원을 생각하면 전문성이나 대표성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민주당이 민주화를 달성하고도 여전히 민주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주당의 뚜렷한 원칙과 철학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협치를 시도하고 인재를 영입한 것이 지금의 비명계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적폐에 맞서서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해왔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부터 민주당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비명계 역시 쓴소리라는 명목하에 활개쳤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해왔는데, 오히려 정치검찰의 비상식적인 표적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선 때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불거진 대장동 의혹의 경우 검찰에서 샅샅이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수구보수 언론은 그 검찰발 내용을 받아 적어서 단독 기사로 내보내면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현재 대장동은 사라진 채 검찰은 다른 의혹들을 갖다 붙여서 비상식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 9월 27일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범죄 없음으로 소명되어 사법 리스크는 해소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죄나 위법 행위가 있다면 비명계의 행동을 10분 이해하겠습니다. 저 역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넘는 시간 동안 검찰에서 날고 긴다는 특수통 검사들이 붙어서 조사했는데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구속영장 기각까지 이어졌던 거고 결국 범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핵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핵심을 망각한 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한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대표가 지난 9월 19일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올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고 그 존재조차 정치사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안달이 난 정치검찰, 수구보수 언론, 수구보수에게로 자신들이 속한 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내몬 것입니다. 이러니까 비명계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최근 10월 13일에 B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이 같은 당인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태를 각오하고 악담을 내뱉을 수 있느냐. 체포동의안의 가결표를 던진 것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의미이지 구속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정치검찰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뭐라 했습니다. 여전히 수구보수와 똑같은 논리로 이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10월 10일 이준석 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 지면 이재명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면 이 대표 책임이라는 건데 그럼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 기간 동안 이 대표를 집중 공략하여 비판하던 이준석 대표가 하는 짓이나 지금 비명계가 하는 짓이나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런 자들이 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을 굳이 걸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니 그제서야 이 대표에게 포용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포용이 중요하면 리더에게 포용을 요구할 게 아니라 먼저 리더를 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이 하는 말은 쓴소리가 아니라 비명계라는 타이틀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자리 보전을 위해서 하는 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목숨 거는 수구보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갛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비명계의 구태한 정치로 인해서 민주당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비명계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명계를 축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용한답시고 어설프게 비명계를 받아들였다간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협치라는 이유로 민주당 내 잘못된 관습과 체제 그리고 사람을 바꾸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되새겨서 비명계는 정리하고 기득권 카르텔, 특히 정치검찰과 수구보수 기득권에 맞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원팀이 되어 지속적으로 윤 정부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저항하면서 민생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